계산은 오졌고요. 시간 부족. 이야. 자,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잘 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어쨌든 시험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놀아? 신나게 놀아? 뭐 아니면 뭐 다음 시험 준비해? 그런 게 아니야.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자기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기 반성을 하시고 도대체 내가 이번 시험에서 뭘 잘못했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잘했는지를 잘 찾아보신 다음에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하고 수정 보완해야지. 그치? 뭐 잘한 게 있다. 그건 잘한 게 있으면은 그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다음 시험에서도 역시 그것을 유지하거나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내 마음대로 기출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성고 이번 시험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항상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번 시험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번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아. 자, 계산력 오지고요. 시간 부족 가즈야. 아우. 어떻게?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나도 이제 풀어봤는데 과연 이거를 50분 내에 학생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을까? 다 풀 수 있을까?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마 뭐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내가 대신 읊어줄게. 정녕 이 문제를 50분 내에 풀려고 명하시는 것이 옵니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죠? 좀 위로가 되려나? 자, 지금 내가 잘 풀고 있는 것이 맞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웠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답이 이렇게 나왔어. 이게 과연 답일까? 이런 어떤 고민도 하게 되면서 자꾸 자기가 푸는데 그 풀이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풀이에 얼토당토하는 풀이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비공개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수소문 해가지고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뭐 9점 이상은 뭐 한두 명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재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 재시험 결과에 의해 조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으면 3명, 뭐 4명 이렇게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0점 이상, 9점 미만인 학생들도 처음에 조사했을 때는 한 6명, 뭐 이렇게 5명, 6명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뭐 재시험 결과 이후에는 6명, 7명 이상으로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등급 컷이 80점대 초반에서 뭐 더 내려간다면은 7점대 후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선생님이 최근 이렇게 가르쳐본 신성고 학생들 시험들을 이렇게 쭉 풀어봤을 때 최근 한 4년, 5년 뭐 그 정도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학생들의 어떤 평균 점수가 수학 평균 점수가 65점 정도가 됐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등급 컷 말씀드렸던 것처럼 7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에서 이 정도에서 형성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좀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뭐다? 반성이다. 반성. 제발 반성하시고 다음 시험에 대한 준비를 확실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 잘 봤다고 방심하셔도 안 되고 이번 시험 못 봤다고 우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말고사 잘 준비하고 또 만약에 1학기 시험 망쳤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2학기 시험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 상당히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한 문제씩 좀 볼게요. 자, 6번 문제였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문제를 처음 보는 친구들, 뭐 신성고 학생들이 아니라면은 문제를 처음 봤겠지만 자, 그러면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면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생각될 수 있었어. 그치? 만약 그림이 없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될 수도 있었는데 그림이 주어졌으니까 그림 보시면서 잘 확인해 보시고 신성고 학생들은 이 문제를 다 풀어봤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한 번씩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맞춘 친구도 있을 것이고 틀린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면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선생님도 이거 풀어보면서 뭐 답이 안 나와. 막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 뭐지? 뭐 어디 잘못했나? 두 번 풀었더니 그제서야 나오더라고. 처음 풀어서 답을 제대로 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잘 푼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시겠죠? 그래서 좀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이 여러 포진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어쨌든 요 식의 도형이죠, 도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체 넓이 중에 바로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전체 넓이를 구하고 자,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너무 힘들어져. 오케이?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 옆에 있는 넓이들을 구한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넓이들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당연히 얘가 최대값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주변 도형의 넓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식이 복잡해. 그래서 좀 한 번에 딱 맞추기가 그렇게 쉬운 형태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문제가 또 얼마나 또 암울해. 그치? 한 번 풀었는데 답이 딱 나와줘야지만 좋잖아. 안 나와. 짜증나잖아. 그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도 좀 아쉽고 좀 그랬던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7번 문제. 7번 문제는요. 자, 역시 뭐 계산이 살짝 복잡할 수 있었다.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뭡니까? 부교재 출신이다. 이 문제가 부교재 출신이라는 얘기야. 물론 부교재를 약간 변형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교재, 즉 1등급 수학에 있는 문제들을 잘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조금 계산이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런데 자, 요 문제에서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자, 그런 것이 있어. 잠시만 분필을 들고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말이야. 자, 이렇게 가겠지. 자, fx-gx를 썼습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분명히 공통인 어떤 식으로 약분을 나눴다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자, 그런데 여기엔 당연히 1차식이 생기겠죠. 자, 그 1차식인데 자, 분명히 최고차인 개수가 a-p일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자, a-px 써주고 마이너스 뭐 k라든지 뭐 어떤 수들을 써줘. 자, 그런 다음에 뺐더니 뭐 여기는 더하기 4가 이렇게 써지게 되는데 자, 과연 이렇게 보는 것이 최선일까? 라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뭐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고요. 자, 또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은 나는 이것을 어차피 a-p라고 하는 최고차의 개수는 존재하니까 자, 이를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이쪽에 x 마이너스 뭐 k라는 형태로 두고 식을 써서 풀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위에 걸로 풀어도 되고 아래 걸로 풀어도 되는데 자, 부교재에서 충분히 연습을 했었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의 문제는 계산이 복잡한 것에 비해 충분히 풀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자, 이 문제 또한 자, 길죠?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풀었던 친구들은 바로 보죠. 자, 삼각형 있습니다. 삼각형 아니죠. 정사각뿔이 있습니다. 정사각뿔이 있는데 자, A에서부터 1만큼 떨어진 지점 P가 있죠. 그쵸? 이 P로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어. 그치? 그랬을 때 P부터 R까지 가는 최단 거리가 바로 4분의 루트 273이다로 되어 있을 때 자, 그때 A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죠. 그쵸?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림을 그리기도 살짝 애매했었고 만약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푼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볼 때는 말이야 이거 50분 내에 못 풀어. 이 전체 시험 50분 내에 못 풀어. 왜냐면 자 이걸 갖고서 어떤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냐면은 자 이런 거. 자 분명히 A부터 P까지 거리가 얼마냐고 돼 있냐면 1만큼 떨어졌다고 그랬어. 1만큼. 그치? 자 그런데 A가 도대체 길이가 얼마야? 1보다 크다라고만 돼 있지 이 도대체 얼마나 긴지는 모릅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야. 선생님이 살짝 그림을 그려볼게요. 살짝 그림을 그려봐서 자 대략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기를 A 여기 O, C 자 이렇게 잡았어. 자 분명히 A, B 위에 P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그 P가 1만큼 떨어졌다고 돼 있죠? 근데 이 P가 만약에 이쯤에 있다 라고 하면 어떨까? 즉 이게 1이면 어떨까? 지금은 P가 거의 A 쪽에 가깝죠? 그쵸? 근데 만약에 B 쪽에 가까워서 그 길이가 1이 되면 어떨까? 라고 하는 고민도 반드시 해보셔야 되죠. 그쵸? 자 그랬을 때 과연 자 문제 조건대로 본다면은 여기서 이쪽에다 수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쪽에다 수선을 내려줍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가 R인데 자 P와 R을 연결해서 이 길이가 최소값이 되는데 그 최소값이 바로 얘가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과연 이것도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을 것 같아. 여기까지 고민 안 해봤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풀었어도 답은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는 그런 의도를 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런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고민에 빠지잖아?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전체적인 시험 문제는 50분 내에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오케이? 이것도 찾아내야 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밝혀내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려웠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요거에서 함정에 빠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거의 1이다. 이 길이가 1이다라는 얘기는 요 전체 길이가 뭐 그렇게 크진 않죠. 2는 좀 안 될 테니까. 그 얘가 2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의 여기 높이가 뭐냐면 한 루트 3 정도가 되죠. 만약 이 전체 길이가 2라고 한다면 여기 루트 3이 되죠. 그쵸? 루트 3이면 1점 얼마예요? 1점 얼마? 그쵸? 1.732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 자체도 실제로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 숫자가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대략 루트 273이다라고 하는 숫자는 저것은 16 정도가 되고요. 16보다 살짝 길고요. 따라서 4분의 16은 4가 될 테니까 절대로 이 길이가 4를 넘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것을 또 판단해 주면은 조금 더 얘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문제를 얘 풀어주면 되는데 자 그런데 과연 그 생각이 시험 보는 도중에 잘 들까? 라는 의구심. 오케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잘 푼 친구들도 있는데 잘 푼 친구들은 잘했는데 분명히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도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 0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역시 조금은 복잡하지만 잘 계산만 해두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계산도 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메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오메가의 성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오메가의 성질을 잘 외우고 있었던 친구들, 잘 이해하고 있었던 친구들한테는 이 문제가 그래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오메가에 대한 성질을 잘 허투루 외운 친구들이 있어. 허투루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 그치? 분명히 있어. 자, 그런 친구들한테는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였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지. 경우의 수도 찾아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순서상 경우의 수를 찾아줘야 되다 보니까 조금은 쉽진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잘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이제 하나씩 찾은 다음에 그 경우의 수를 찾아서 짝지어서 우리가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주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 쉽지는 않았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수 A, B, C가 있어. 야, 나는 이 문제에서 말이야. 이 문제에서 깜짝 놀랐잖아. 풀고 깜짝 놀랐잖아. 처음에 풀었는데 안 풀려. 어려운 거지. 도대체 뭐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은 30 이하의 소수니까, 자, 그리고 4차 방정식인데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을 갖고 그 실근의 개수가 3개란 얘기야. 3개. 그치? 그 3개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을 조금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첫 번째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뭐 일단 써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b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4c가 0이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는 곱했으니까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느냐? 바로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 그렇지? 또는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 또는 자 공통근이 한 개 존재하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얘가 중근이다라고 하면은 판별식이 0이다로 써보겠죠? 근데 써보면 알겠지만 안 되는 거 금방 나와. 자, 그럼 얘가 중근이다라고 해서 역시 판별식을 0이다라고 써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 얘도 안 되는 게 또 금방 나와. 그러니까 분명히 공통근이 하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더라. 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된다. 문제를 분석을 하고 그냥 막 푸는 게 아니야. 막 생각 없이 식을 보자마자 막 덤벼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고민을 하고 전략을 짜서 공통근이 결국 한 개야? 그럼 그 공통근이 한 개가 누굴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마침 요 방정식의 상수항이 B더라. 그치? 그러니까 B였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이 녀석은, 이 2차 방정식은 어떤 해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얘는 1을 해를 갖고 1과 B를 해를 가질 수도 있지만 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B를 해를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B가 소수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녀석을 적당히 대입시켜서 찾아주면 되는데, 자, 이 문제가 짜증나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어디서 짜증나느냐?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 안 되지. 모든 S의 값들의 합을 구하래. 모든 X 값들의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단 하나 구해냈는데 혹시 내가 또 잘못 구한 거 아닌가? 도대체 왜 모든 S 값들을 구하라는 얘기지? 알고 봤더니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모든 S 값의 합을 구하라? 에이, 이건 아니지. 이런 치산 함정 파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도 역시 시간을 좀 낭비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해봐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잘 극복해내야지. 다음 문제 같은 경우도 벌써 나왔어. 북위의 유사 문제라고 벌써 나왔어. 자,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10인 어떤 직사각형 PQ가 있는데 뭐 쭉 써 있어. 야, 이 문제는요. 이거는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1등급에서도 나오고요. 블랙라벨에서도 나오고, 그치? 여러 문제집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풀어줄 수 있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처음에 만났으면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자, 여러 번 풀어봤었던 문제라고 한다면은 또 북위의 유사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통과. 자, 이 문제가 문제다. 자, 이 문제는요. 일단 계산이 복잡해. 오케이? 계산이 복잡해. 근데 조금 안심할까? 북유제 유사 문제야.
근데 그래서 여러 친구들이 1번과 2번은 풀었어. 이제 3번 한번 풀어볼까? 도전했단 말이지. 도전했어.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너무 복잡해. 학교에서 변형해서 문제 내는데 너무 변형했어. 너무 변형했어. 자, 그런데 문제 오류래.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니, 문제도 어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풀었더니 답이 안 나와. 물론 서술형이니까, 논술형이니까 답은 나오죠. 그죠? 답은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에서 나눠준 답지를 보면은, 답이 안 나오네? 답이 틀렸네? 라고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답은 나옵니다. 아시겠죠? 학교에서 의도했던 답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게끔 그런 어떤 답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시험을 봤죠. 그렇죠? 네, 재시험을 봤습니다. 어쨌든 문제 자체가 굉장히 계산도 복잡하고 아무리 부의 유사 문제를 하더라도 문제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 되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재시험을 통해서 점수가 올랐을 테니까 조금은 위안을 삼을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점수 다 올랐으니까 조금씩은 그렇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시한 답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자, 역시 문제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발음 잘 안 되네. 어려웠어요. 자, x 4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k. 저것을 우리는 보기차식이다로 얘기해 주는데 저 보기차식이 자, 모두 개수랑 상수가 모두 정수인 2개 이상의 다항식으로서 인수분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요 문제를 풀 때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자, 분명히 보기차식이잖아요. 보기차식은 자, 식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의 형태는요. 저 식은 인수분해가 됐을 때 x제곱 마이너스 m 하고 x제곱 마이너스 n 이런 형태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로 가도 되고 마이너스로 가도 상관이 없고 자, 이렇게 가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식 두 번째는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또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라고 하는 형태로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저 보기차식, 4차 형태로 되어 있는 보기차식을 보시고 저 식은 이렇게나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더 빠르게 깨우친 친구들은 이 문제를 손쉽게 풀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생각이 잘 들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의 문제였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마 이거를 풀어봤던 친구들, 그냥 전반적으로 이번 중간고사를 풀어봤던 신성고 학생들한테는 이제는 좀 한번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문제가 대략 어떻게 풀이가 될지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겠죠. 그래서 이제쯤 보면은 풀 수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겠지만 정말 이걸 시험 시간 안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50분 내에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은 의문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어려웠을 그런 문제였어가지고 다음 시험은 이것보다 살짝 쉽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워낙에 이제 다음 기말고사 때 나오는 직선이라든지 원에 이제 관련된 문제들이 또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잘 준비하셔가지고 기말고사까지 잘 보거나 혹은 기말고사를 잘 봐서 만회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 계산 오졌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시간 관리 이걸 과연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진 않지만 어쨌든 어려운 시험 좀 힘든 시험이지만 잘 수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합시다.